안녕하세요. 네. 자, 경제학 입문, 간평사 경제학을 위한, 오늘 기초 경제를 좀 강의하게 된 장성구라고 합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요. 그냥 우리가 뭐 경제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교재 설명이나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될지, 그것 좀 몇 개 말씀드릴게요. 자, 교재는 요걸로 할게요. 간평사를 위한 기초 경제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4번에 걸쳐서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입문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편하게 경작이 뭐다 이런 정도만 좀 체크하시면 돼요. 간평사 시험이 한때는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 적도 있었는데 한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되게 난이도가 중하에 가깝도록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풀 수 있을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차근차근 수업 들으시고 뭐 이렇게 막 너무 어려운 문제까지 신경 쓰면서 하실 거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보시면 기본 강의 할 때는요, 보통은 수업용 교재로 따로 학원용을 만들긴 해야 되는데 사실은 다른 교수님들하고 같이 책을 쓴 거예요. 쓴 게 있어요. 이게 미시경제론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이제 홍승기 교수님은 동국대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래저래 원래 이제 같이 책을 쓰셨는데 뭐 약간 좀 연세가 좀 있으시고 해가지고 그냥 감수 쪽으로 가셨고, 이제 박한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약간 대구 카톨릭대에 계시긴 한데, 공부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지방의 학교로 출판사에서 가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연구실에 교수님이 안 계세요. 안 계시고 그냥 어디 가거나 서울로 올라오거나 하는데, 이분은 강의실 아니면은 연구실, 뭐 그렇게 해서 진짜 약간 선비 비슷하게 공부만 하시는 뭐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있고, 이진영 교수는 이제 성대 같이 있는 교수님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다 출제위원도 영임하시고 이제 들어가시고 다 그런 분들이어가지고, 그냥 학원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거 책 자체가 그냥 보통 일반 대학 교재는 학원용하고 좀 아닌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시험에 초점을 맞춰서 아예 썼어요. 뒤에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게 미시고 요게 겉인데 분량이 그렇게 뭐 많거나 그러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한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책으로 나중에 기본 강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시험 보는 게 객관식 이기 때문에 말로 이렇게 떠드는 건 필요 없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뭐 이렇게 2차 강의는 백지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쓰는 게 중요한 건데 객관식에서는 잘 고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에서는 사실 따로 이제 문제를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예 암기하시거나 내뱉을 건 아니고 보기 지문이 뭐 5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고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신동엽하고요. 뭐 강호동이 있고 유재석이 있고 또 누구 있을까요? 라스에 보면 누구죠? 안경 쓴 가수 하면서 네? 윤종신 맞아요. 윤종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런 거야. 다음 중 뭐 다른 사람은 이거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모르면 이제 암기해야죠. 객관식으로 할 때는 가수들은 뭐 누구 있고 개그맨은 뭐 이렇게 이름 달달 앞자를 따서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골라내면 되는 거니까 윤종신 이렇게 요거. 근데 요거는 사실 좀 난이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하 올해 시험이 한 요 정도 나오는데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험이라는 게 출제 경향 아시겠지만 수능 같은 것도 보시면은 뭐 난이도 맞춘다 그러는데 교수님들이 이게 못 맞추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난이도면은 다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인다고. 수능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관심 갖는데 못 맞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간평사도 시험 문제가 한 요 정도로 나와서 이렇게 나올 거다 하는데 출제하신 분은 이렇게 나오든 요보다 좀 어렵던 다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조금 요번보다는 좀 높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개그맨이긴 한데 여기서 보면 약간 웃음 포인트가 좀 다르잖아요. 신동엽하고 강호동, 유재석 다른 것처럼 약간 뭐라고 할까? 느낌이라고 할까? 그 감각을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말을 재치 있게 해서 뭐 어떻게 웃기고 뭐 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약간 뭐 신동엽 이렇게 골라내는 정도 하시면 될 건데 그 감각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기본 내용을 좀 공부를 쫙 하신 다음에 요걸 베이스로 해가지고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가 사실 문제를 푸는 거니까 나중에 공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처음에 입문은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요. 그 다음 기본 강의 들으시면서 이렇게 좀 내용 좀 파악하셔서 개념을 잡으시고 그 다음 이제 나중에 시험 가까이 가게 되면 이렇게 객관식 문제를 자꾸자꾸 푸시는 게 더 좋지 자꾸 이렇게 서브노트 만들어 가지고요. 너무 이렇게 컨셉 이론을 다시 정리하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 별로 좋진 않아요. 그리고 막판에 보면 이렇게 객관식 한 다음에 이론 정리라는 거 저는 요번에 강의를 하긴 했거든요. 처음에 여기 2월 달에 오면서 했는데 약간 객관식 할 때 할 건데 원샷 1, 2, 3이라 해가지고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타픽을요.
좀 유치하긴 하죠. 근데 1, 2, 3이라는 게 탑픽을 123개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다 하시면은 사실은 다 커버가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거 이론 정리에다가 문제를 자꾸 푸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수업도 그냥 여러분들이 학원을 이용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거나 어떤 스케줄이라든가 뭐 전략을 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학원에서 그거를 가장 1년 동안 커리큘럼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냥 수업 빠지지 마시고 이렇게 쭉 그냥 따라오시면은 그냥 말 그대로 합격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늘상 그렇듯이 동영상의 그 뭐라고 할까? 유혹 그거에 좀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수업도 그렇긴 한데 이게 동영상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공부할 때는 당연히 동영상은 없고요. 있어도 그냥 테이프 사서 이렇게 듣거나 아니면 누가 노트 필기한 거 보면서 이렇게 그냥 상상 속에 나래를 폈었는데 요즘은 이제 동영상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자꾸 유혹에 빠져요. 실강하느니 동영상 몰아서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사실은 약간 엇나가게 되는 그 출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제가 보기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으면은 그냥 실강으로 하시면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아니면 몰아서 어떻게 하시는 경우에는 동영상도 나쁘진 않고요. 그건 여러분들께서 잘 조율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4번에 걸쳐서 할 건데 4번에 걸쳐서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경작이 이제 미시랑 거시경제로 나뉘거든요. 그 전체적인 걸 다 아우르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앞에 기초를 좀 탄탄히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경작의 기초는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수요 공급이거든요. 그래서 수요 공급하고요. 그거 할 때까지는 할게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나중에 기본 강의 때 조금 하긴 할 텐데 그때 한번 미리 들어두시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해서요. 수요 공급서부터 우리가 이따 다시 할게요. 수요 공급을 이렇게 얘기해요. 수요 곡선, 공급 곡선에서 요거 보면 이게 수량이고 가격인데 요거에 대해서 사실 다루는 게 경제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 물건을 사는 사람을 소비자라 그러고 생산자라 그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면 책에 있는 거 순서대로 그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습도요. 그냥 책에 있는 거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습은 그냥 하지 마세요. 예습보다는 사실 복습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예습하다 보면 중요하지 않은 거에다 시간을 많이 할애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목적이 제가 미리 시험 출제 경향하고 이걸 파악해가지고 어떤 게 포인트다라는 강약을 조정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제가 여러분보다 뭐 더 뭐 이렇게 잘나고 이런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미리 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강조하는 부분만 몇 번 더 많이 보시고 아닌 부분은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되 그냥 강조하는 부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챕터 1장 보시면 되는데 책 안 받으셨어요? 그래요? 내려가면 그냥 주는 그러네. 어떡하죠? 잠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잠깐 앞에 별 얘기 안 할 테니까요. 칠판 지우고 있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간평사 시험 문제가 한때는 좀 어려웠었는데 요즘은 조금 쉬워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경제학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어느 정도 그냥 시험 제가 보기에는 노무사 시험보다는 좀 많이 어렵고요. 그렇다고 회계사까지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한 공무원 시험 정도까지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챕터 1장 거기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경제학적 사고방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하려는 게 경제학이에요. 경제학이다. 자, 거기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경제라는 용어가요. 아시겠지만 이게 경세제민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을 경영하고요. 아니면 국가를 쓰기도 해요. 제가 이제 다스린다 이런 뜻이죠. 백성이 구제한다는 얘기예요. 도탄에 빠진 백성을 약간 구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영학 그런 거 하는 것처럼 뭔가 세상을 잘 경영한다? 뭐 거기에 나온 거예요. 경영한다. 나름대로 낭비 없이 잘 경영해야 된다라는 그 측면에서 우리는 효율성이라는 말을 항상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제한다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백성들의 어떤 빈곤이나 이런 도탄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잘 건져 올린다라는 의미에서요. 약간 이쪽 측면에 해당하는 게 약간 공평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 말에서 경제의 어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서양에서는요, 거기 나와 있듯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그게 뭐냐면 가정을 관리한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집사예요, 집사. 가정을 관리한다, 관리하는 사람.
자, 이거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볼게요. 가정을 관리하거나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한다. 특히 요거는 좀 더 공평성까지 얘기한 건데 서양 측면에서는 가정을 관리하는 사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요. 집사 생각해 볼게요. 돈이 되게 많으면 상관없는데 여기 집사가 이렇게 딱 있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늘상 머릿속에 고민이 뭐냐면 가지고 있는 돈이 그래도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 먼저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선택 대안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제한된 돈을 가지고요. 어떻게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잘 돈을 사용할 것인가 이거를 다루는 게 사실은 집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경제학은요 우리가 사실은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사회과학의 한 분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자, 거기 제목을 볼게요. 무한한 욕망을 지닌 인간과 희소한 자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고요. 사실은 이 사람이 혼자 여러 가지 생각과 어떤 고민을 하지만 사실은 또 사람 간에 어울려서 이렇게 사회를 이루어서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루는 게 사실은 경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책이 없어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요. 이 사람을 가만히 보시면 그리고 이제 그나마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경제학이요. 저는 그림이나 판서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필기나 판서도 좀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1차만 합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2차 시험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보시면 2차 답안 쓰는 거라든가 내용 등등등 그거는 차차 2차 하시는 분이 하시겠지만 답안지를 이렇게 봤을 때 보면 글씨도 좀 깔끔하게 잘 쓰셔야 돼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에이 글씨 좀 못 써도 그냥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지 뭐 하고 위안 삼고 천재는 악피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래요. 채점할 게 되게 많이 있으면은 너무 글씨가 성의 없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럼 어떻게 글씨 연습합니까? 타고났는데 아니요. 연습을 통해 가지고요. 자꾸 이렇게 아주 매끄럽게 쓸 것까지는 아닌데 연습하시면 좀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뭐 요런 과목이야 뭐 상관없긴 한데 그냥 노트 하나 해서요. 그렇게 필기하시거나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경제학은 이렇게 색깔도 쓰고 그래프도 많이 그릴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과목도 뭐 그렇긴 하겠지만 그림 그리는 과목이 그렇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림 그리면서 이게 힐링이 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색깔도 칠하시고 하면서 그냥 스트레스 푸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또 사람 그렸는데 이 사람이요 가만히 보면 욕심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인간의 특성이 욕망은요 거기 나와 있듯이 무한히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이 수업을 여기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 수업 들을 수 있고요. 아니 그 외에 다른 거 선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수업을 듣지 않으면 집에서 피곤해서 잠을 잘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뭘 할까요?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등등. 이런 거를 선택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걸 동시에 만약에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 중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가장 여러분들한테 만족스러운 좋은 거를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게 되면 동시에 할 수 없죠. 수업 들으면서 잠자면은 이거는 그것도 죽도 밥도 안 되고 영화 보면서 잠자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떤 거 하면 다른 걸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게 되면 잠을 자거나 영화 보는 것을 포기해야 되고요. 잠을 자면 수업 듣는 것을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어떤 거를 만약에 우리가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포기라는 게 하나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 이런 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잠을 자거나 영화를 봤을 때도 우리는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데요. 포기하게 되면서 즐거움을 날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선택, 수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대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경제학의 모든 출발 자체는 바로 뭐냐면 하고 싶은 거는 되게 많은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욕망을요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해요. 이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가만히 보시면 자원이라는 게 꼭 리소스라는 게 꼭 지하자원뿐만 아니라 돈, 소득도 자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시간도 자원이에요. 시간. 그렇죠? 아니면 에너지 이런 것도 자원이고요. 아무튼 이러한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희소성 때문에, 이 희소성이란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번 시간에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번 입문 강의에서는 또 경제학적 마인드라는 게 있어요. 법학적 리걸 마인드뿐만 아니라, 여기서 경제학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자꾸 되뇌이셔가지고 음악을 배우려면 처음에 음악적 기호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잘 축적하시면은 나중에는 금방 따라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은요, 사실은 시간이 또 어디가 잘못돼서 경제학 점수가 안 나왔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 희소성 잘 염두에 두세요. 별거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할 수 없어서 우리는 뭔가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어떤 걸 선택하게 되면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는 사실은 가졌으면 좋겠는데 갖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해서요. 이런 대가를 우리가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우리가 사실 시험 문제 거리로 막 너무 하거나 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이게 이제 요즘 경제학 얘기가 대학교에 있다가 이런 얘기는 이제 고등학교로 내려가는데, 고등학교 때도 안 다뤄요. 그래서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사실 고등학교 수능 문제 되게 많이 꼬아서 많이 냈는데, 요즘은 그것까지 안 나오고요. 집에 한번 이렇게 가보시면은요, 유치원생한테도 이제 경제학 개념 뭐 이런 걸 가르쳐 준다고 책을 이렇게, 경제 도대체 뭘 하는 거지? 딱 봤더니 거기에 기회비용이란 뭐 무역의 이익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레벨이 유치원까지 이렇게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분들도 강의하실 때 보면 기회비용 갖고 막 1시간 동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요 맥락에서 흐름에서 쫙 보시면 그냥 뭐 유재석, 개그맨 그 정도로 해도 사실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정도 하시고요. 나중에 객관식 풀면서 관련된 기출 중에 한두 개만 좀 풀어보시면 돼요. 이게 메인 포인트는 아니니까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 용어들이요, 머릿속에 와야 돼요. 희소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선택이라는 거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다. 이 단어는요, 다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그리고 이 책은 중간중간에 읽을 거리를 좀 집어넣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너무 딱딱하게 이렇게 되면은요, 이거 책 밑에 가시면 경제학인데,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읽을 거리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세요. 안 그러면요, 학원식으로 너무 딱 해버리면은, 이 경제학이 굉장히 사실은 우리 현실에 이렇게 밀접한 학문인데, 굉장히 동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미분 이런 것만 보이다 보면은, 이게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는 읽을 거리 같은 것을 좀 한번 시간 내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자, 우리가 경작을 하는 사람은요, 전부 다 부자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돈을 많이 벌까?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들 하면 또 어떻게 보면 칼 막스라는 자본론이라는 걸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은 공부를 그렇게 하게 된 게 빈곤에서 이제 사실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책으로 승부를 보게 된 것이고요. 사실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케인즈라는 사람도 이제 사실 돈을 많이 잃었다 벌기도 하고 하긴 했는데, 뉴턴도 사실 보면 엄청난 천재적인 물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이제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뉴턴은 뭐라고 그랬냐면, 전체 우주의 그 흐름까지 자기가 다 계산할 수 있는데, 주식시장에 가가지고 사람들의 행동과 뭐 이걸 보려고 하는데 돈을 못 벌었어요. 다 날렸어요. 그럼 자기가 계산을 했을 때 이성적으로 딱딱 수리적으로 나왔는데 그걸 이제 정확하게 돈을 못 벌게 되면은, 그러면 자기가 틀린 게 아니라 그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광기라고 그랬죠. 미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자기가 도대체 예측을 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돈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물론 그렇지만은 경작의 기본적인 게 우리가 선택을 잘 하는 거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매 순간 직면하는 선택을 잘 하게 되면은 돈도 잘 벌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돈을 추구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3페이지 가보시면 공기는 공짜인가 나왔는데, 자, 경작하면 먼저 이게 떠올라야 된다고 했죠.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공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경제학 하면 이걸 쫙 묶어가지고요, 떠올라오는 거니까, 재화를 구별할 때요, 경제재 이런 것도 뭐 시험 문제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재가 있고요, 또 하나 구별해야 될 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유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유라는 건 프리잖아요, 프리. 이 프리를 번역한 게 사실은 자유가 없던 시절이어서 자유재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느낌 자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거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느낌이 공짜 재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짜로 그냥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경제는 뭐예요? 뭔가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니까 항상 이 속에서는 뭘 선택하려면 뭔가 돈을 내고 뭔가를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선택이라는 그런 게 여기 깔려 있다라는 거. 그 마인드가 되게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알게 모르게 나중에 보면 이게 약간 한 끗 차이예요. 사실 보면 공부하시다 보면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떨어지는데 붙은 사람 보면 이렇게 보면 아주 나보다 탁월한 것 같지도 않은데 누군 붙고 누군 떨어지는 것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사실은 그게 크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